자, 앞에 시간에 에서 굽의 주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빼기 굽의를 적용을 시켜봤고요. 다시 한번 굽의 분석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바닥면 기준으로 해서 굽의 각도는 제일 작은 값 기준으로 해서 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측이 빨간색 영역이 제품의 안쪽으로 해서 하코어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 부분이 제품의 외관 상코와 캐비트 쪽 영역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필렛을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앞에 필렛은 삭제를 했고요. 자, 피처의 필렛 R값은 0.382. 먼저 코너 모서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필렛 들어가서 탄젠트 파급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쭉 따라가면서 바깥쪽, 그 다음에 면 선택해서 자, 여기서 안쪽 바깥쪽 필렛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몰더 도구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하 분할되는 파팅면에 대한 파팅 라인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굽의 분석을 다시 할게요. 자, 굽의 분석을 다시 들어가면 자, 바닥면을 선택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요. 다시 굽의 각도는 0.5도를 주고요. 자, 필렛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이쪽에 보면 자, 여기서 바닥 쪽에서 R값은요. 여기는 하측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끝단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는 나중에 상초로 가면 언더컷으로 돼서 이게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필렛 있는 부분은 위쪽 엣지 끝단 기준으로서 굽의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제가 면 분류를 해서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 그럼 나중에 끝단은 이쪽 끝단을 기준해서 나중에 굽의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취소하고요. 자, 언더컷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언더컷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상하 분리가 안 되는 언더컷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끌 방향은 바닥면에 수직하게끔 해서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 끌 방향 기준에서 상하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언더컷 1방향 요게 칼라 연한 푸른색,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언더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영역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쪽 면이 빨간색이 있다면 그건 이제 굽의 방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형상 자체 사이에 언더컷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코어를 상하로 나누기 위한
파팅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분할선이라고 합니다. 몰드 필드 삽입을 해서 몰드를 새롭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작업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할선. 자, 좌측에 있는 분할선이랑 여기 있는 분할선은 다릅니다. 이거는 면을 쪼개는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어 캐비트를 나눌 분할선입니다. 그래서 코어와 캐비트 곡면을 나눈 분할선을 삽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할선에 들어가서요. 먼저 끌 방향은 바닥면에 수직하게끔. 자, 구배 각도는 제일 작은 0.5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배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래서 화살표가 위쪽으로, 제품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하고요. 그래서 다시 구배 분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빨간색 영역 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린색 영역 바깥쪽이고요. 그 다음에 면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은 어디로 보낼 거냐? 앞에서 언더컷 처리해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분할선은 어디로 잡아줄 거냐면요. 필러 끝단 위쪽. 예, 파란색하고요. 그린색이 만나는 경계 엣지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엣지가 잡고요. 그 다음 이제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넥스트. 다시 넥스트 하면요. 위치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다릅니다. 키보드에서 알파벳 N을 누르면 넥스트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갈 거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Y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방향 위치는 자, 옆으로 가야 되니까 넥스트 N. 다시 넥스트 N 누르면 아래쪽 향하고요. 다시 넥스트 N 누르면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옆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방향이 맞으면 적용 Y를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자, 키보드에서 넥스트 N을 누르면 위치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결정되면 적용하겠다 Y. 그 다음에 다시 넥스트, 이 방향이 맞죠? Y를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일일이 엣지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포인터를 여기를 클릭하고요. 다음 포인터 엣지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넥스트랑 그 다음에 적용 Y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 엣지 끝단으로 해서 전체 쭉 다 잡히면요. 그래서 분할선이 완벽하게 선택이 되면 이쪽 영역이 분할선이 완전하다고 나오고요. 몰드를 코어 캐비트로 나눌 수 있다고 되면 이 메시지가 뜨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분할선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면 분할까지 하겠다 하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면 분할 할 때는 그냥 취소할게요. 다시 해야 돼서. 자, 면 분할 체크하고 다시 잡아줬습니다. 그냥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 바디가 있고요. 이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얘가 파팅 라인이 돼요. 분할선이라고 합니다. 분할선, 파팅 라인, 파란색 선이 있고요. 면 분할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해서
자, 솔리드 바디를 제가 숨겨 볼게요. 선택하고 안경 모양 눌러서 숨기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캐비트 곡면 상측이고요. 선택을 하고 숨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측 곡면, 코어 곡면만 바디가 있어요. 숨기기. 그래서 곡면 바디 보여주고요. 하측, 그 다음에 캐비트 곡면 바디 선택해서 상측, 상하측 다 있고요. 이건 곡면 바디고요. 다시 숨기기 하겠습니다. 솔리드 바디, 얘는 제품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해서 폐색 곡면은 여기 홀이 뚫려져 있는 게 없어서 폐색 곡면은 건너뛰어도 돼요. 나중에 폐색 곡면을 이용해서 작업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분할 곡면이라고 있습니다. 파팅 라인이 있으면 그래서 얘를 나눌 파팅면이 필요합니다. 이 파팅면의 크기는 코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분할 곡면이라고 있습니다. 파팅면을 만들 거고요. 그때 자동으로 분할선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곡면에 수직하거나 그 다음에 끌 방향의 직각으로, 수직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니까 옆으로, 그 다음에 곡면의 길이 값은 여유있게 제가 일단은 임의대로 50 정도로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너 적용 방법은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뭐 따로 적용할 게 없고요. 자, 그리고 모든 곡면 붙이기가 기본값으로 체크가 돼 있고요.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그래서 앞에 분할 곡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분할 곡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이제 파팅면이에요. 일단 코어 사이즈를 일단은 임의대로 할 거고요. 제품을 한 개 안 칠 거냐 여러 개 안 칠 거냐 달라지는데 일단 한 개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파팅면, 분할 곡면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될 것은 툴링. 툴링이라는 것은 몰드와 캐비트 피츠를 삽입하는 명령이에요. 자, 툴링을 선택을 하고 기준면은 여기 있는 분할 곡면을 선택하면 돼요. 파팅면을 선택을 하고요. 면에 수직하게 바라본 다음에 그냥 윗면 보기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코어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중심 사각형을 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대각 코너를 정하고 뭐 코어 사이즈는 뭐 80에 80짜리다. 그러면 진영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다가 80 해서 80에 80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코어 사이즈 100에 100은 작겠지? 100에 100까지도 되나? 100에 100도 되겠다. 자, 일단 코어 사이즈를 100에 100짜리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툴링에 들어가서 분할 곡면을 선택한 다음에 코어 크기를 치수를 줘서 결정을 하고요. 스케치를 나가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나가면 자동으로 해서 툴링에서 상코어, 하코어는 관련된 분할선의 기준에서 분할면에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분할 곡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코어의 높이를 결정을 하면 돼요. 자, 상측은 제품 이 형상보다 높아야 돼요. 쭉 올려줄게요.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제품의 역의 높이보다 높아야 되니까요. 자, 블럭의 높이는 일단은 상측은 30mm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하측은 해서 20mm로 할게요. 이건 뭐 10mm로 하도 되지만은 나중에 사출이 해서
몰드베이스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수프로브 들어가고 런너 등등등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출이 수지가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 삽출 압력을 견디는 부분이 하측이에요. 그래서 사출 압력을 견디는 부분이 하측이어서 이 부분에서 코어 두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뭐 이거는 공식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냥 임의대로 20T로 하겠습니다. 확인. 튕겼습니다. 슬프네. 당황스럽네. 열심히 했는데 다 날라갔어. 나 중간에 저장 안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완상은 되신 분 있죠? 따라하신 분 중에서 없어? 슬프네.